첫 순서는 부동산 안방 강연회입니다. 현장의 명강이 안방에 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의 명사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명사는 RS 부동산 자산관리 차현신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강의 들려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신입니다. 네,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일반 분양가보다 한 15 내지 20% 저렴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도 있지만 또 그런 만큼 또 어떤 유의해야 될 어떤 고려할 점도 많이 있고 해서 오늘은 제 안방 강연 시간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총망라해서 한번 말끔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라는 것은 우선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모여서 그 공동적으로 같이 용지를 매입해서 집을 짓는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은 무주택자여야 되고 아니면은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면은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기존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또 시공사와 계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 PF를 일으켜서 이제 분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분양을 하는 식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일종의 얘기하면은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땅부터 매입하는 과정부터 같이 공동 구매로 집을 짓는 시기까지 같이 조합원 전체가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분양보다는 훨씬 좀 저렴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선 장점을 보자면 조합원 가입이 되는 데 있어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청약 경쟁 순위 관계도 필요가 없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많이 저렴을 하겠죠. 아무래도 초기부터 용지 매입 단계부터 같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공동을 구매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 가구에 대해서 일반 분양보다는 아무래도 먼저 동호수라던가 이런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호인이라든가 동일 직장 등 이런 특수형 조합이 가능하고요. 또 단점을 보자면은 토지나 사업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용지 매입 단계부터 같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책임이 다 조합원들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또 토지 매입이 난항 시에는 또 사업이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그로 인한 또 추가 부담금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게 결국엔 다 조합원들의 몫으로 책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 부분들을 좀 유의하실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 사업도 그런 만큼 지체가 된다면 계속 그런 만큼 추가 부담금은 계속 지연이 되고 이것이 가장 큰 그 지역주택조합의 좀 리스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또 이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대행사라고 이제 있는데 그런 업무대행사들이 어떤 그 자격 요건이 상당히 아주 규제와 이런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그런 과거의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요. 과거에보다는 좀 어떤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필수적으로 유지를 하시기를 권유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을 빨리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만큼 또 그 과장 광고라던가 허위 선전 뭐 이런 것이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추진 절차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한 다음에 토지를 2단계에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창립총회가 이어진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그 조합원의 5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립 세대 예정수가 1000세대다. 그러면은 500세대 이상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승낙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이것이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추가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가 계속 남은 토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공사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착공이 돼서 나머지 일반 분양이 이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사용 검사가 떨어지면서 이제 입주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종 남은 청산이라던가 모든 그런 청산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조합은 해산이 되면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의 모든 절차가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전체적인 추진 절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은 과연 그러면은 내가 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을 좀 특히 더 유념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동산이니까 입지가 뭐든지 중요하겠죠. 자, 입지는 어떠한 것인가?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입지가 아무래도 좋다 보면은 그만큼 조합원이 빨리 모집이 되고 조합원이 빨리 모집이 된다면은 그만큼 사업의 속도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흘러가게 되지만 입지가 안 좋다 보면은 그만큼 조합원 모집에도 난항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속도는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또 중요한 거 토지는 확보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런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동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사용 승낙서가 80% 사용 승낙서가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도 반드시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어나는 건데 여기서 모든 추가 부담금이라는 거는 각종 투자하시는 모든 조합원의 몫으로 책임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조합원에 가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조합원 모집은 잘 진행이 되어 있는지 또 남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도 그것이 다 모집이 되지 않으면 또한 역시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또 업무 대행사는 과연 믿을만 한지. 자, 이런 업무 대행사는 바로 시행사 밑에 시행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PM 업무를 같이 하면서 분양의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업무 대행을 하는 회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해당 경험이 있는지 그런 유무도 좀 꼭 살펴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 투자성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런 조합원 모집이 잘 되는 거와 토지 확보의 여부 문제 이런 거가 결국에는 사업 지연이다, 추가 비용이다. 결국엔 이것이 사업성 저하로까지 연결이 되겠고요. 나중에 시공사가 변동이 생길 때는 더욱더 늦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주택 전시관이라던가 홍보관에 갔을 때 꼭 그런 면밀히 꼭 따져보시기를 바란다면은 좀 나름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 좀 큰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오늘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안방 강연에 지역